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드미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강추위와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모두들 큰 피해 없이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빅이어2를 8개월 동안 비행하며 느낀 매빅이어2 안전하게 비행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려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에어2를 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실까요? 순서는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입니다. 먼저 비행하기 전 배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충전 후 24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잔량의 96%까지 자동 방전됩니다. 또한 충전 후 5일이 지나면 60%까지 자동 방전되므로 가급적 비행하시기 24시간이 지나기 전 충전을 완료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특히 배터리 사용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영하 10도에서 5도 사이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제자리 호버링을 통해 배터리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 저온의 환경에선 비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영하 10도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배터리가 멈춰버릴 수 있으며 배터리 용량이 급격히 줄어 풍속 저항이 매우 약해집니다. 즉, 약한 바람에도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충전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자마자 드론에 장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아주 잠시 동안 전력이 흐르게 되어 드론이 약 0.5초 정도 작동하게 됩니다. 만약 짐벌 커버가 씌어져 있다면 그 잠시 동안 짐벌이 움직이게 되고 짐벌 커버로 인해 짐벌 모터에 물이나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충전기에서 분리하자마자 드론에 장착시키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배터리를 장착하였다면 드론을 날려야겠죠? 드론을 날리시기 전 반드시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흙먼지가 없는 평평한 곳에서 이륙하여 주시고 랜딩 패드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필요 없는 수건 같은 걸 펼쳐놓고 이륙시켜도 됩니다. 간혹 흙먼지나 모래 위에서 이륙시켰다가 프로펠러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기체 내부나 짐벌 쪽에 흙먼지, 모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벌 커버는 반드시 제거해 두셔야 하며 프로펠러 4개를 전부 다 펼쳐주세요. 프로펠러가 펼쳐져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모터에 큰 힘이 가해지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모터 수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이 흔들리게 되어 상황에 따라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론에 시동이 걸렸으면 이륙을 해야겠죠? 이륙 시 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DJI 드론의 고질병이 또 하나 발생되는데요. 전 모델부터 이륙 시 드론의 비행 모드가 꼭 중앙 모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2의 경우 비행 모드가 T 모드, N 모드, S 모드가 있는데요. 이륙 시 비행 모드는 T 모드이지만 N 모드로 인식되어 이륙된다는 뜻입니다. T 모드와 N 모드의 이륙 속도, 비행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주변이 좁거나 드론 위쪽으로 장애물이나 전선 등이 있을 경우 아주 잠깐 이륙만 시킨다는 게 N 모드로 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이륙되어 자칫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에어2나 매빅2의 경우 이륙하기 전 조종기의 비행 모드를 변경해주어 기본 모드인 T 모드로 변경시킨 후 이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륙하기 전 GPS 신호는 반드시 10개 이상 잡혔을 때 비행하시길 권장드리며 와이파이 모양이 빨간색이면 드론과 조종기 간의 비디오 다운링크 강도가 낮다는 뜻이니 색깔이 하얀색일 때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나는 비행을 하실 시간입니다. 하지만 비행 중에도 조심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악천후, 강풍, 철근 및 안테나 등의 환경 속에선 비행을 피하셔야 된다는 건 다 아실 테니 넘어가기로 하고 에어2부터 조종기가 바뀌면서 조종기의 안테나도 바뀌었습니다. 이 안테나가 부러질 걱정이 없어 안전하긴 하다만 전 안테나보다 단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한 가지 단점은 조종기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안테나를 드론에 정확하게 겨냥하기가 약간 불편해졌는데요. 전에는 안테나가 상하좌우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조종 화면은 그대로 두면서 안테나만 움직여 드론에 겨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테나는 조종기 자체를 움직이며 겨냥을 해야 하다 보니 간혹 스마트폰 화면을 비스듬히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컨대 드론이 약 1km 밖에서 비행 중이라면 예전 안테나 같은 경우엔 안테나만 조절하여 드론에 겨냥하면 신호도 끊기지 않고 조종화면도 정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종기는
드론을 제대로 겨냥하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비스듬히 봐야 하는 경우가 생겼고, 이를 위해 조종기를 움직이면 잠시 동안이지만 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시거리 내 비행이 원칙이긴 하지만 가끔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초보자분들께서는 비행 중 드론의 위치를 잘 몰라서 귀환할 때 애를 먹기도 합니다. 물론 RTH 버튼으로 자동 귀환을 해도 되지만 한 가지 팁으로 조종 스마트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작은 지도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지도를 터치하시면 드론이 날아갔던 방향으로 직선이 그어지게 되는데, 수동으로 돌아가실 때 이 직선대로 돌아가시면 처음 이륙했던 장소로 돌아오실 수 있으며, 이는 비행 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행 중에 여러가지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메시지 중 한 가지는 바로 전력 과부하 주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강풍 주의 메시지 같은 경고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강풍의 경우 어지간하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강풍 메시지가 떴을 땐 천천히 하강하며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력 과부하 메시지가 뜨시면 반드시 비행을 하지 마시고 귀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드론들 중 추락과 큰 연관이 있는 경고 메시지는 전력 과부하 메시지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비행을 하다 보면 자칫 속수무책으로 추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메시지가 뜨는 경우를 기록해 보았는데, 스포츠 모드로 장시간 비행, 순간적으로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는 경우, 텀없이 장시간 비행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추락도 경험하였고요. 비행 시 저 세 가지를 참고하시어 혹시라도 해당 경고 메시지가 떴다면 즉시 귀환하시어 충분히 텀을 둔 다음 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나게 비행하셨다면 이제 드론을 착륙시켜야 하겠죠? 착륙시킬 때도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에어2가 착륙 시 하향 센서가 가끔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센서가 지면 인식 후 랜딩 하면서 착륙을 해야 하는데, 지면 인식을 못하고 그대로 땅에 꼬라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꼭 착륙 시뿐만 아니라 저지대 비행 시에도 지면 인식을 못해 비행 중 지면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책은 찾지 못했으며, 다만 저의 경우 저지대 비행은 가급적 피하고 있고, 착륙 시 반드시 지면이 인식되도록 랜딩 소리가 나도록 하여 착륙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소한 주의사항들은 많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만 추려보았습니다. 드론이라는 게 멋지고 낭만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는 지금도 드론을 날릴 때 항상 긴장하고 주의하며 조심히 비행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매빅 에어2 멋지게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올겨울은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모두들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